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분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시고요.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들려드리면요. 치료 방법과 치료자를 선택할 권리가 절대적 기본권이라면 이를 제한하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위헌이다. 만약 그 조항이 위헌이 되지 않으려면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상대적 기본권, 즉 다른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되어도 좋은 기본권이라야 한다. 그렇다면 환자의 위와 같은 기본권보다도 더 우월한 다른 이익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우선 의료법이 의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환자의 생명권을 우월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다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관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의사 아닌 자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면 위험하다. 즉,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입법의 타당 이유로 들고 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게 치료권을 독점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취지이다. 언뜻 들으면 타당한 것처럼 들릴지 모른다. 특히 병에 걸려 의사에게 갔으나 낫지 아니하여 고생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병나면 의사에게 가야 된다고 세뇌된 지식밖에 없어서 추상적, 형식적으로만 생각할 것이므로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보면 이 입론이야말로 얼마나 부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인가. 의사 아닌 사람의 치료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입론은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가. 우선 이 입론이 타당하려면 다음 몇 가지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무면허자의 치료 행위에 의하여 생명이 침해당하는 비율이 생명이 구제되는 비율보다 더 높다는 것이 밝혀져야만 한다. 이는 민중의술의 치료 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치료 행위의 종류와 유형별로 보더라도 그러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치료 방법이 존재하는데 어떤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누가 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이 있다. 예컨대 서양 의학적 치료는 본래 지극히 인공적이고 미분적인 방법에 의존해온 탓으로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않으면 따로 배울 곳이 없고 따라서 의사 아닌 자에게 시술을 허용할 경우 생명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이다. 그러나 민중의술은 대부분 자연요법에 가깝고 단순하며 수천 년간 민간에 널리 행해져 오면서 그 효과와 안정성이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이므로 한의과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배우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다른 의술들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환자 개개인이 굳이 무면허자로부터라도 치료를 받고자 원할 경우 이를 금지할 법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생명은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원천적으로는 생명권, 무면허자의 의료 행위에 의하여 회복되는 생명과
생명권,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로 침해받는 생명권이 대립하는 경우 설사 후자가 다수라 해도 그 다수의 생명이 전자인 한 사람의 생명보다 항상 우선해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제 의료행위의 당면에서 볼 때 후자인 다수의 생명은 일반적, 추상적 생명인데 비해 전자인 한 사람, 실제 치료받는 사람의 생명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명이다. 뒤이어서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벌써 5분이 넘었네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은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